미국 뉴욕 증시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윤 축소 우려가 후퇴한 금융주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주요 기업 분기 실적을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PPI가 호조를 보이며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국제유가는 1.6%가량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산유량이 더 감소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면 감산 연장이 시장을 과도하게 긴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펙이 오는 7월부터 증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배럴당 63달러 71센트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늘려갔습니다. 레리 커들로 NEC 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과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은 특히 지적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중강경파인 데이비드 멜패스 신임 세계은행 총재가 중국에 대한 융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중 견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중국이 발전도상국에 공유하는 대출 상황에 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해 중국이 새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1대1로 관련된 과도한 융자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문제 삼을 자세를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1시간 동안 저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24시간 동안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Q&A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1대1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통로를 이용해 보셔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뉴욕 증시, 하지만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가 0.05%, 그리고 나스닥이 0.2%가량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호재,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 약한 모멘텀인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S&P 500과 그리고 다우존스, 이 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이 곧 시작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퍼져 있지만 이 기대감보다는 관망세 그리고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에 조금 더 무게가 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클라우드인 컴퓨터링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 협상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74% 조금 더 이상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권이었고요. 홀로 S&P 500 지수만 플러스권, 거의 변화 없는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는 지지부진했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퓨처 핀테크 그룹인데요. 이름이 좀 낯설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가 1월 15일에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 한번 51%가량 올랐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플로리다에서 설립돼서 과일 주스 사업 그리고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재 유통, 마케팅 그리고 판매를 위한 B2B, B2C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사가 자회사로서 이 체인 클라우드몰 로지스틱 센터를 중국에 설립을 하고요. 지능형 창고 유통 물류 네트워크 서비스 요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162%가량 오르면서 $2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펀웨어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1월 4일에 62%, 1월 7일에 100%, 그리고 3월 21일에 58%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바일 앱 관련해서 제작,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데요. 삼성벤처투자가 2015년에 지분 투자를 실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신호 강도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스 위치 측정에 대한 특허권 취득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70%가량 올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저듀티입니다. 59%가량 올랐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운영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입니다. 오늘 59%가량 오르면서 38달러 2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가교 역할을 하는 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가량 내려서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세보다 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막판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매수세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하지만 MSCI 한국지수는 하락했습니다. 0.7%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6% 하락했고요. 21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7%가량 펀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황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전체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재 앵커 연결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둔 경계감이 큰 하루였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에는 반응하지 않는 투자 심리였는데요. 하나씩 그 요인들과 변수들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쪽은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다우가 14포인트 정도, 나스닥도 16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새벽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임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진 않았고요. 그런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인데요.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는 5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 상승폭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오늘 경제 지표는 초반장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또 한 번 미국의 양보, 클라우딩 사업에 대해서 외국 지분 지금은 비율이 50% 정도인데 이 빗장을 조금 더 풀어내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관적인 시선은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반영된 호재였기 때문에 오늘장의 지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부터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걱정이 이제 현실화되는 구간인데요. 팩트셀 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 감소세 4.3%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보셔야겠습니다. 자, 업종들 가운데서는 오늘 이 안에서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샌더스가 단일 건강보험 법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소식 자체만이라도 헬스케어 업종 흔들리는 모습 오늘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 재료들 소화하면서 큰 변동 없는 구간에 3대 지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마감이 이동해보죠.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이 우세하게 되지만 그 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31%, 독일, 프랑스도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영국은 살짝 밀려난 구간에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호재성 재료라고 한다면 브렉시트가 10월 말로 또 연기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전대 투자 심리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 소식이 항공주의 랠리로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주가가 5% 이상 오르는 강력한 힘을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아시아 주식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위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6%까지 내렸고요. 대만 가권지수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차익 실현 물량 좋아하면서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이 상승, 그러나 그 폭은 크진 않았는데요. 0.11% 플러스였습니다. 자, 오늘 3월 수출입 지표가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됩니다. 1월 지표 충격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이 경계감이 어제 짝에서는 컸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소화하는지 오늘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흥국으로 가보죠.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도 증시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어제 거래는 마감이 됐는데요. 자, 6주 동안 진행되는 인도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모디 총리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할까요? 재집권 가능성은 일단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 관심 포인트로 두셔야겠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다음 주에 총선 예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에 대해서 시장은 불확실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1% 하락이었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0.93% 각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시장 흐름 보셨고요.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외환 시장의 분위기 좀 조용한데요. 자, 오늘 새벽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97달러 선에 거래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 확인해 보시죠. 오펙 쪽에서의 증산 가능성 그리고 수요 감소에 대한 경계감이 큰 하루였습니다. WTI 1.6%나 밀렸고요. 브렌트 역시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체크해 보실까요? 최근에 상승폭이 좀 뚜렷했었습니다. 4거래 연속 플러스 행진이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소화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까지 받았고요. 금 가격 1.6%나 밀리면서 1,300달러 선 아래로 밀려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은까지 동반 하락세 그 하락폭을 2.5%에 달했네요. 자, 시장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가에서 주목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투자 의견이 나왔을까요? 김혜욱 소장과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